로키즈 언더블럭. 안녕하세요. 로키즈 언더블럭의 김일중입니다. 네, 궁금증이 항상 많은 아나운서 양한나입니다. 예,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의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전문가시죠? 바로 상속, 증여 분야의 또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상속증여를 법무사가 해요? 우리가 항상 힘차게 외쳤잖아요. 네. 출생에서 상속까지. 아, 맞네. 예, 항상 외쳤잖아요. 아, 그러네. 상속, 증여 하면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파트, 아니, 그치, 일단 부동산. 현금, 연금. 금. 그리고 또 이제 상속 증여 가운데 이렇게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도 있습니다. 아,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저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 문제없는 안전한 상속 증여를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특별하신 거 오늘 표정이 폈어요. 특별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한번 모셔보실까요? 자, 의뢰인들을 위해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법무사계의 맨발의 기봉이 양기봉 법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동부지방법원 법무사협회 소속 양기봉 법무사입니다. 저는 이제 1997년 법원 서기보 24기 공채시험을 합격해서 23년 동안 제가 공익생활을 했고, 법원에서도 네, 24년간.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으로 공직 명예퇴직해서 이제 2020년부터 법무사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주 초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근면성실하신 게요. 네. 법무사님이 이제 공직 생활하실 때 네. 친절상도 네.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죠? 맞습니다. 한 30번 받은 것 같습니다만 오, 제가 30번이요? 30번. 서너 번, 서너 아니, 번. 서너 번. 깜짝이야. 서너 번. 큰일 났네요. 30번이면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그렇죠. 그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네. 법원에 오신 분들이 그 쌍방에 분쟁이 있고 많이 언짢아하신 분들, 저희 하고 싶은 민원을 좀 풀어준다 할까요? 이렇게 얘기 들어주시고 또 인상도 좋으시고 하면 칭찬상 받을만 하네요. 저희 예. 저희 아버지 성함이 기자 중자씨거든요. 중자씨거든요. 기자 중자? 이게 형님이 중이신데.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왜냐면 혈연과 관련된 얘기야, 실은. 상속과 증여가. 맞아요. 근데 확실히 주변에 보면 관심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많죠. 특히 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취득세 분야에서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문의들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집값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그러니까 다른 데 팔자고 아예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이 부모 입장에서 자기를 부양했던 자녀한테 이게 물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후에 본인의 의사가 전혀 표현되지 않고 부양한 자식들이 그에 대한 그 보답이라 할 수 있는 기여분을 좀 미리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증여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예. 근데 드라마 보면 나이 든 부모님 이렇게 세뇌시켜가지고 저한테만 주세요. 막 계속 세뇌시키고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각서도 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걸까요? 80세 넘으신 분들도 대부분 그 명령 의사 표시를 하지만 저희가 항상 직접 방문해서 차량과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증여와 상속 중에 어떤 게 더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증여세는 부모님께 드리거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10년 안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는 비과세를 공제하고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일정한 비율의 세율을 부과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정한 방식의 유언의 방식에서 그 사전에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한 후에 지금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증여와의 유증 관계에서 간단한 계산으로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일에 있을 때는 10억까지 비과세이고 자식들만 있을 경우에 15억까지 비과세로서 최소한 그 증여에 비해서 10배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만 유독 만약에 예뻐한다. 그래서 저한테만 다 주고 싶다. 그렇게 유증을 남기시면 그게 가능한가요? 네, 물론 유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네. 그렇지만 상속인 중에 다른 자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녀분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 받아야 수 있는 이 지분의 일정한 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류분 청구 제도가 요즘 들어서 좀 바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가족관계가 많이 변화해서 이 유류분 권리자 중에서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2021년 11월 9일자로 그 입법 개정안을 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형제자매를 왜요? 한나 씨 같은 얘기 들고 있습니다. 한나 씨가 비혼 상태에 있고 부모님도 이제 안 계신 상태에 있는데 동생분이 양기곤 씨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양기곤 씨께서는 결혼을 하고 저는 왕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분 관계도 썩 좋지 않아서 그런 분이신데 한나 씨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의 자녀분들과 친딸처럼 여기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은 또 엄마처럼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미리 이제 한나 씨께서 자녀분들한테 유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동생분이 아, 친동생이 열받지. 열받죠. 자기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그렇죠. 가족관계가 많이 변하는 현 시점에서 이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상속이나 증여가 꼭 좋은 건 아닌 것이 채무도 상속받는 채무도 경우가 상속되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빚까지 내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법무사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 네. 빚은 1,000만 원인데 네. 물려받을 재산이 1억이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9천만 원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받죠. 이런 네. 경우 단순 승인이라고 하시고 네. 단순 승인. 단순 승인이고 예. 아무런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빚이 1억이고 네. 물려받을 이 1,000만 원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빚이 1억이고 물려받을 재산이 1,000만 원이다. 그럼 빚이 9천인 거죠. 안 받아야죠. 당연히 안 받아죠. 네. 안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걸 대비해서 네. 우리 민법은 그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신다면 사망 후에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라든가 한정 승인을 승인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사망 신고하실 때 동주민센터에 가시면은 안심상속 원스텝 시스템이라는 게를 신청하시면은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신속하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예. 또한 피상속인께서 살아오는 생활 패턴을 보시면 이분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 네. 한정 승인을 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고민 한 가지가 혹시 채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럼 이 채무가 이순희에게 내려갑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할 사항인데요. 네. 형제자매라든가 사촌 이내에 반결절하게 이 빚이 물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부모의 빚이 저한테 갑자기 올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럼 또 그 다음 또 내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찾겠죠.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 전문적으로 이 법무사님들한테 꼭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되고요. 피상속인 빚이 많다 하여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이라고 자녀들을 상속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녀분들의 자녀, 즉 손녀분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손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손녀분이 계시면은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녀가 공동 상속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손녀도 빚을 떠안을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해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법무사 네. 분들을 네.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통계적으로 201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네. 선년이 되기도 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80여 명에 이르나옵니다. 와, 많다.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을 놓쳐서 무조건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법에도 인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은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연을 접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실까요? 그 여의도 대단지 아파트 사시는 노부모께서 90이 넘으셨는데 막내딸에게 증여하겠다고 예. 하시는데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 90세 넘으신 분을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는 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방문했는데 그 형제분들이 우애가 좋아가지고 그 가족이 다 협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그 막내딸에게 증여한답니다. 그게 참 일하면서 훈남을 느꼈어요. 아, 싸운 게 아니고 네. 싸운 게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어요. 네.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진짜 막내딸한테 준다 그러면 뭐 첫째, 둘째, 뭐 셋째가 됐든 원래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순서가 있죠. 어떻게 아빠 저 막내딸한테 그래요? 뭐 네. 이럴 수 있는데 그 집은 이제 너무 좋다. 화목하게. 근데 요즘 여행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랑 큰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큰 재산인데 그게 쉽게 이렇게 합의 동의한다는 것이 참 보기 드문이라서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예. 영상으로 증거를 기록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법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인 거죠. 네, 형제자매들이 아주 우애가 좋으신 모르겠지만 네. 일방적으로 어떤 검사가 네.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네. 이제 등기 이전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법적인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가 때 상담한다는 것은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거니까 그렇죠.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예. 퀴즈 타임. 럭키. 럭키스? 뭐라 그래요? 예스 하시면 돼요. 아, 럭키스? 예스. 노 하셔도 돼요. 아니 도전해 보셔야죠. 도전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사 제도가 최초로 탄생한 해는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한 광무 원년 1897년이라고 합니다. 네. 1897년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1897년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1번 목포항 개항, 2번 독립문 완공, 3번 아관 파천했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 4번 흥선대원군의 서거. 네, 4번이 맞습니다. 더 고민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다른 것은 국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대원군의 사망 시기는 특별히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예, 사망이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1897년은 아닌 것 같다? 네. 정답입니다. 정말입니까? 야! 아, 정말입니다. 아니. 완전히 찍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아. 황금 열쇠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예, 가져가시죠.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함께하는 시간 중에 가장 활짝 웃으셨네요. 그러니까. 예. 아우. 상속 증여 전문 법무사 우리 양기봉 법무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와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